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M 임사랑입니다. 퉁퉁마디로도 불리는 함초, 염전이나 바닷가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전남 지역에서 특히 많이 자라는데 그 진가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5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함초를 하나의 산업으로 전환한 양동흠 씨의 함초사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함초는 말 그대로 짤 함자 한문으로요. 풀 초자를 써서 이제 함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초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안가 갯벌 그 중에서 해안선을 기준해서 내륙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함초는 알리기 전에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해요. 우리 이제 전라남도 안도랄까 진도 이런 쪽에서는 이 함초를 땡땡이 풀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안이랄까 또 목포 또 이 홍성 이런 쪽에서는 행자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함초를 월경초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땡땡이 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땔감이 없을 시절에 이 해안가에서 이 염생식물 함초를 비롯한 해용이랄까 칠면초 이런 것들을 낫으로 베어서 소여물을 썼다든가 그럴 때 이제 불을 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게 타면서 땡땡땡 소리가 난다 하여 일명 땡땡이 풀이라고 이렇게 재밌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 목포나 이런 시안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행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함초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함초하고 유사한 염생식물이 있는데 소위 이제 해용, 칠면초랄까 세발쟁이 이런 것을 통칭해서 행자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 홍성이랄까 보령 이런 쪽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걸 월경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어떤 약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에 이 며느리가 이제 씹을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이 함초를 뜯어서 삶아가지고 그 뭐를 이제 먹이겠다 해서 이름하여 월경초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함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름이 다양한 만큼 그 기능성도 다양하고 활용성이 아주 다양한 우리나라의 어떤 생물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령이나 이 홍성 그런 쪽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아이 생리불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을 섭취한 이런 사례가 이제 있고, 또한 어떤 지역에 이제 가보면 이 함초를 직접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소위 해안가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자생하다 보니까 소위 이것을 소금 생산에 방해가 되게 됐어요. 아마 함초는 일정한 염분이 유지하는 토양에서 생육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환경이 염전 주변이거든요. 그 염전이 즉 바닷물이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증발이 돼서 소금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함초가 이제 사생함으로 인해서 그늘이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소금 생산해야 되는데 그늘진 곳은 아무래도 물이 증발이 좀 늦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이런 좀 반대적인 현상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것을 민간 약초로 이용했는가 하면은 어떤 쪽에서는 소금 생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존재였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도요, 이 함초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함초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낚시를 갔다가 그 강화도 염전 주인집 노인네한테 이걸 제가 처음에 함초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갖고 원료를 확보를 해서 이걸 제품을 생산하고자 해보니까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렇게 좋은 식물인데 허가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더니 정말 아니할 말씀으로 우리나라 식품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자료를 찾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의서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함초에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또 일반 책자에도 함초에 대해 소개된 게 거의 없었어요. 단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찾아낸 것은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그 식물학자로서 유명하신 그 이영로 박사님께서 그 저술한 그 토종약초 또 식물 그 저술한 그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간략하게 퉁퉁마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진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함초를 알게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왜 이걸 허가가 안 될까 이런 어떤 집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저는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함초를 그냥 줘도 사람들이 잘 먹질 않았어요. 이것은 결국 판매, 마케팅이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이죠. 왜냐? 짜면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하여금 함초가 짜단 말이에요. 특별히 맛이 없어요. 짜고 쓰고. 그러니까 이 분말을 먹으면 정말 효과를 빨리 나타내고 체내 흡수도 빠르고 효과를 보게 되는데 짜면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하여금 거의 이게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개인 기업에서 알린다는 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화됨으로 인해서 뭐 대학교랄까 연구소 이런 쪽에서 이제 성분 분석을 하고 또 임상을 통하고 또 이런 것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함초의 좋은 점들이 이 세상에 이제 부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는 함초가 너무 이제 흔히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걸 가볍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걸 섭취함으로 인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어떤 그 생물 산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신안군은 그 함초 생산의 어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그 신안군 갯벌은 청정하다.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 보존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이런 토양에서 함초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본사를 이쪽 신안으로 이제 옮겨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신안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함초를 농사된 개념으로 짓는 분들이 뭐 15가구 내지 20가구 정도 되고요. 특히 우리 신안군이 우리나라 전체 소금 생산량의 70%를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그 많은 그 면적에 함초들이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농가까지 포함하면은 우리 신안군에서는 함초에 종사하는 그 농가랄까요? 또 염전 포함을 하면 적어도 뭐 100군데 이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기 생산량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신안군을 비롯해서 뭐 해남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영광에서 하고 있고 또 부안, 그다음에 보령, 강화도 이렇게 이제 여러 우리 서남의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전체 생산량의 아마 한 50% 이상은 우리 신안군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함초 직접 섭취하는 이런 건강식품 개념을 떠나서 이 함초는 활용성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함초는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게 뭐냐? 바로 소금이에요. 즉 천렴과 함초 성분이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명품 소금이 되는 것이죠. 기능성이 같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최초로 제가 함초 소금을 개발해서 시중에 이제 내놨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조미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비성이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이제 김인데 이 발효액을 기름과 섞어서 김을 구우니까 김이 그렇게 맛있고 질리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맛이 나더란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함초는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 먹는 뭐 스낵이랄까 과자 종류 있죠. 여기에도 접근이 용이하고요. 따라서 뭐 국수, 빵 얼마든지 접목이 가능합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저희가 이제 그 함초를 넣어서 간장을 만든다거나 또 된장, 고추장 이 장류식품에는 그야말로 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 함초를 가지고 뭐 비누를 만든다거나 또 뭐 스킨을 뭐 제조한다거나 이 화장품의 어떤 소재로도 좋고 또 더불어서 요즘에는 또 그 함초 치약도 나오고요. 연고도 나오고 그래서 함초는 의약 부의품로까지 그야말로 그 활용성이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감히 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우리 소기업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도 저는 판단했어요. 왜냐? 이 함초를 최초로 상품화해서 여기까지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왜?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많은 업체들이 뭐 인터넷만 뒤져봐도 뭐 200개, 300개 업체가 후발 업체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 함초를 이용을 해서 음식점에서 요리에 접목을 한다든가 이런 숫자도 생각한다면 상당한 그 짧은 기간에 이것이 어떤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 많이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특히나 함초에 대한 R&D, 여기에 대한 그 기능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함초 시장이 가장 발전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듯이 식물학적으로만 연구가 되어 있지 상품화된 게 거의 없어요. 단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주로 이제 피클로 이용하고 샐러드로 이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국에서도 아주 고급 대접을 받는 함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갯벌이 좋고 하니 여기서 자생하는 함초. 자, 이것은 특별히 일반 작물처럼 비료를 하지 않는다. 농약이 불필요하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화적인 식물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야, 갯벌이 없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이것이 좋겠다. 이번에 그 전라남도 그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그 국제 농업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수출 상담에 저희가 15번을 임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 일본, 두바이 파이어 3개 국가하고 함초, 뭐 소금, 또 함초 김, 함초 또 우리가 이제 발효에 이래서 한 4가지, 5가지 종류를 한 50만 불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서 저도 마음이 기쁘고 나름의 어떤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력과 전문성, 또 우리 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 환경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함초 생산지 메카지가 바로 우리 신안군이다.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